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과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배신자 처단 투쟁. 27일 어제는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개혁 우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에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우리 공화당 제168차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과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배신자 처단 투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공동대표, 제가 우리공화당 1호차 위에서 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행진의 대열이 끝도 없었습니다. 설 연휴 귀경객들과 맞물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한 분 한 분 당의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에 두지 않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오늘 27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0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극악 무도한 탄압이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을 정점으로 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검찰의 난, 검란에서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간부들을 다 교체해버리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독재,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중국이나 북한에서 가능한 독재 행태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이 양비론적으로 보도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포갑정치, 공포정치, 반자유주의,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정책은 좌파 독재 정권의 말로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좌파 독재 정권, 토착 빨갱이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72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백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가장 우러러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40개월 이상 연속적인 성장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당이나 일부 언론 방송에서 다음 총선에서 야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 무너지고 북핵 비핵화 평화쇼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힘을 제거하려 들고 청와대 게이트라고 하는 게이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문제는 정권이 끝나는 것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문제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정권 핵심 인물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하는 중간 간부들까지 좌천시키고 보직을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에 보고합니까? 이것은 검찰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항명입니다. 검찰총장은 이성윤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패싱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 내부는 끓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에 두지 않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람을 꽂아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날치겠습니다. 검찰만 장악하면 3권 분립의 3권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국회 입법부에만 내각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4+1 체제입니다. 입법권이 무너졌습니다. 입법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가 모든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교섭단체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을 패싱하고 4+1 체제로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죽은 것입니다. 입법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법권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그리고 2명을 더 임명합니다. 완전히 좌파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13명 중에 8명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 남은 검찰마저도 이렇게 중간 간부, 수사 책임자, 그들의 부정부패에 칼을 겨눈 수사 책임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추미애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추미애가 자기 지역구까지 버리고 법무부 장관을 한 이유는 대통령 하겠다는 것. 김경수 띄우다 날아가고 조국 날아가고 영남에서 후보가 나와야 필승입니다. 호남 후보는 필패인 상황입니다. 이제 PK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TK로 들어온 것입니다. 추미애가 당대표까지 하고 자기 지역구까지 버리고 법무부 장관을 한 이유는 대통령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추미애는 친노도 아니고 문바도 아닙니다. 대깨문이나 친노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한 검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뭉치면 이번 총선을 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상식선이 있습니다. 검찰을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수사의 핵심 포인트인 청와대 수사를 이런 식으로 뭉개놓으면 누가 거기에 저항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168차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 공화당 우리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문 대통령 잘하고 있으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나경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항상 투쟁에서 기치를 가장 먼저 올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3권이 무너졌다고 말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공화당이 좋은 것인데 왜 반대하냐 해도 좌파들은 4개, 5개 정당들이 움직이지 않고 우파들은 수십 개의 정당이 나와서 지리멸렬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라고 우리 공화당은 투쟁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옳았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유승민과의 통합은 통합으로 보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통합하면 그때야 보수 대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것. 27일 연설에서도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은 탄핵 무효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석방 복권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는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소위 말해서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설 민심은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끌어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신자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 말대로 탄핵을 역사에서 판단하자든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든지 혹은 탄핵을 묻고 가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옥중에서 1034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투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탄핵을 묻고 갈 수 있습니까? 배신자들과 같은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유승민과 함께하는 통합구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제1통합, 제2통합 안 됩니다. 유승민과 김무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 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탄핵 오적이 정계를 떠나면 그날부터 자유한국당과 대통합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유승민과의 통합은 통합으로 보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통합하면 그때야 보수 대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경제공약, 국방안보, 외교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세 가지의 원칙 하에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화당에게 주어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 정당이 해야 할 과정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었고 촛불 쿠데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었고 누가 봐도 정정당당하게 투쟁했습니다. 그것도 민초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공화당이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한 번도 보수들이 하지 못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빼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보수우파 정당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개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개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비한 정치개혁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공화당,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또 민초들이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투쟁했던 그것이 우리공화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그런 식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공화당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설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 정권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이제는 친중 정권이 아니라 친중 종속 정권으로 선언한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50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 6,430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씨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한 폐렴은 잠복기가 3일에서 10일, 더 길게는 14일까지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인 1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여행 온 것이 아니라 도피 온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인터뷰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이 가장 청정지역이라 도피 왔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도피를 우리 한국으로 와야 합니까? 이 정권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이제는 친중 정권이 아니라 친중 종속 정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26일 문재인 씨는 정권만 믿어달라고 했다가 27일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군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50만 명 가까이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중 행각을 하는 것은 미친 정권입니다. 6,430명이 우한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권의 무능을 넘어서 친북 행각, 친중 행각을 우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하루에 10번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운동을 벌여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양비론적으로 말할 겁니까?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양비론적으로 할 겁니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확진자만 무려 2,840명이고 8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나라의 출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81명이 사망한 이 신종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었고 그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정권입니다. 친북 행각, 친중 행각,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연방제 사회주의 체제, 새로운 한반도의 질서, 공산 블록과의 타협, 그들과 같이 한반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 공화당은 이미 간파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공산 블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옳았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반공 말씀하셨는지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반공민주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너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을 토착 빨갱이라고 말 안 할 때 우리는 토착 빨갱이라고 말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체제, 연방제 사회주의로 갈 때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께 그것을 알렸습니다. 침묵하면 그대로 갑니다. 통추위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리고 천심까지 버리는 폐륜적인 통추위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강력한 결속과 투쟁을 통해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면 총선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오늘 인재 영입 한 분을 발표했습니다. 홍순범 씨입니다. 1958년생이고 강원도 삼척 출신입니다. 평생을 국가기능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에서의 업무를 해오신 분입니다. 연세대 법대 출신입니다. 감사원에서 27년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 분은 탈북 국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 국민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탈북 국민 지도자 중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영입 인재 탈북 국민은 31일 금요일에 발표할 것입니다. 청년 입후보자도 한 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재 영입에 있어 여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합니다. 놀랍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식인층에서, 청년층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선뿐 아니라 향후에도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세울 것입니까?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 분 한 분 영입 인재가 줄 서 있고 한 달 내내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